감독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익숙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중간에 여러 뭐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들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쉽게 건축 전시에 속할 수 있지 않은 타입의 어떠한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시면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지점과 그 지금의 시점에서의 어떠한 간극? 혹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여전히 이런 거죠.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 틀렸다의 관점? 아니면은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지금 깨닫게 된 지점? 그 시간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 사실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그거는. 근데 아주 크게 보면 제가 처음 순환폴리를 발상하고 기대했던 것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R&D가 필수적일 거고 그게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순환폴리, 그러니까 광주 폴리 5차를 감독을 제의받았을 때 제가 기후변화에 천착한 사람으로서 전통적인 폴리는 제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뭐 예술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잔뜩 사용하고 탄소 배출하면서 뭐 이렇게 재밌는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나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집을 짓느냐. 그래서 이 집은 건축이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 이렇게 잘 사용되고 그 지역과 동네가 필요한 집을 지으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순환 경제에 대한, 건축에서 정말 이제 순환 경제를 도입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실천하는 것. 그게 이제 제가 바랬던 거고, 그거는 이제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몇 배는 더 힘든 거. 그 중간에 이제 시행착오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응해야 되는 진짜 이렇게 냉철한 예산의 문제. 갑자기 5천만 원이 빵꾸 났어요. 이걸 어떻게 메꾸지? 그 스트레스가 이번에 굉장히 컸는데, 다행히 그 작가들, 뭐 2분 포함해서 그 건축가와 디자이너들, 그 다음에 함께 협업했던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문제가 됐던 어떤 그 재료들을 이제 더 보충해주고 그럴 때 거의 무상의 개념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그 부품 만든 기업도 똑같은 그런 헌신적으로 해줘서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 두 번째로는 지금 네 개의 폴리가 이제 있는데 분명 각각의 다른 기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서. 근데 그 중에 저희 어떻게 보면은 미역 성분을 가지고서 만든 에어폴리에 대한 이제 어떤 비평가로서의 관점이 좀 궁금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를 이제 크게 천착하면서 제가 이제 모더니스트로서 훈련받은 그런 어떤 저의 미학이라든지 통념이라든지 보는 눈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확실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미학이라는 것은 근대적인 그 산업 체계와 재료 체계에서 나온 건 그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생산 체계와 뭐 폐기 체계까지 바꿔 나갔을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이 좋은 공간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공간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이 과연 바뀌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추상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해갖고 결론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다르게 만든 집을 보면서 나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미학적 판단? 그건 순 기분이지. 저거 보고 기분이 좋아. 너무 예뻐. 이 느낌을 계속 저는 점검을 해요. 발의 두 분은 워낙에 좀 미학이 다르잖아요.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하셨던 작업들, 예전에 이제 그건 건축적인 작업도 아니고 어떤 환경 시스템,
네. 그 세운상가에서 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확실히 다른 종류의 미학을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판단들은 지금도 이제 제가 네, 두 분 네. 작업을 보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결론이라기보다도 그 비평가로서 그 사고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소중하고 그래서 자꾸만 제가 고생을 시키는 이유도 이 두 분한테 이거를 의뢰하면 어떤 게 나오고 그거는 어떤 모습일까? 네. 그거는 미래를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그 현실에 천착을 하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사실 속으로는 약간 생각하고 기대했었어요. 역설적으로 우리 네. 지난번에 했던 뭐 독일시체라든지 루핀시체라든지 이런 도시 시리즈 봤었을 때는 근미래를 상상을 해야지만 오히려 현실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모습이 사실 우리는 그 재개발이라든지 수많은 이제 이슈 때문에 사실 거기 갇혀 있는데 약간 한 발자국 이렇게 벗어나서 조금만 한 10년 뒤, 한 뭐 5년 뒤만 딱 앞서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지?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지를 오히려 역으로 되게 클리어하게 바라봐주는 지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과 덧붙여서 하고 싶은데 이걸 미래에 대한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개념도 학습된 개념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미래라는 거는 미래는 이미 우리 주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 다만 그게 누군가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마다 그 다가온 미래가 다 다를 뿐인 거라고. 근데 그런 것처럼 근대 사회에서는 근대 건축에 있어서는 그 미래 개념이 하나의 선형적인 개념으로서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떠한 처한 이 상황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정말 뭔가를 강요하는 거예요. 저희를 희생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이 고난과 힘듦과 이런 것들을 왜냐면 여길 가기 위한 목적 동기로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근데 사실은 그건 결과론적인 사고 방식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과정 중심의 사고에서는 그 미래는 우리를 지금 움직이게끔 하기 위한 동력원이 아니라 그냥 내 현재를 다른 시선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풍요로운 삶, 조금 더 행복한 삶의 가치를 또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서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서 바라하고 이야기 나눠야 될 미래의 어떤 하는 개념, 함께 나눠야 될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